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와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을 맡아서 교육을 총괄하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법학을 연구했고 석사 박사학위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직에서도 사무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사무관 서기관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석사 과정에 응시에서 합격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또 단국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북한행정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남북한의 법률, 행정, 정치, 또 경제, 사회문화, 종교 비교해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사이버대 총장으로 또 취임을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자로서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사이버대 총장을 한 것도 감사한 것이 요즘에 코로나로 힘든 때 또 온라인 교육으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이버대 총장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온라인 교육을 맡아서 제가 첫 시간 1교시죠. 그때 제가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 이렇게 강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3일간 기본 소양 교육이 있는데 3일간의 이제 국가유공자 업무, 토지보상 업무, 또 사실조사 업무, 또 이제 인허가 업무, 민원행정 업무, 출입국 관련 업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각 교수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특히 제가 행정사 법령 전체를 행정사에 필요한 주요한 법령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부동산 정책과 또 임대차 3법도 새롭게 개정돼서 나오고 물론 부동산에 관한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행정사로서 해야 될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의 하나인 의식 문제 중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또 국민과의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1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받고 잠시 또 이제 대학 교수 끝나고 이제 총장 가기 전까지 잠시 시간을 텀이 있어서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걸고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님들이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행정사 기본 소양 교육 과목에도 나옵니다만은 토지 보상 업무,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도로 개설 등 이러한 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거기에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사와 변호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우리가 강의 시간에 토지보상의 전문 교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토지보상, 손실보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이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국민이 적법한 행위로, 공권력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았을 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의 일환으로 우리가 손실보상, 토지보상에 관한 업무를 우리 행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로서 저희 행정사 법과 관련해서 보면은 상당히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행정사 법 2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임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법 1조에는 행정제도를 합리화하고 또 이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행정사법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편익, 바로 이것이 행정사법 1조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도 행정사도 공인중개사가 국민하고 가까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듯이 행정적인 편익, 행정적인 어려움을 상담해서 컨설팅해서 도와드리는 가장 국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법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 1조 이 목적을 지키면서 행정사법 2조에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고 여기에 각 호의 업무가 나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바로 민원행정이죠. 저는 민원행정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작년에 또 금년에 공시지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 아파트 또 동대표들이 와서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에 관한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좀 행정사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대표들에게 그 주변의 모든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한 정보를 나한테 주라.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교한 정보와 함께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처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또는 감정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잘해서 의견서를 내고 또 의견서를 냈더니 약간 미흡하게 조금 조정이 됐길래 다시 이의신청을 써서 냈습니다. 그때 조정이 좀 됐습니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공시지가에 관련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입니다. 여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우리 행정사들이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확인서 이런 거는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행정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금상첨화입니다. 하기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질문도 던져봅니다. 과연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을 쓸 수가 있는가? 이제 반반 손을 들더라고요. 반은 쓸 수 있다, 반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증명에 관한 거, 계약서 써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만 쓰는 거는.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하면 중개사법의 위반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중개 행위란 뭡니까? 가서 집도 보여주고, 또 이제 가서 가격도 좀 조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들이 와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와서 계약서나 써주십시오 하면 써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계약서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로서의 여러 가지 또 인허가 업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학교 법인에 관한 인허가 이런 거 하나도
상담하고 할 때도 거기에 학교 법인하려면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고 그 부지에 관한 문제, 등기에 관한 문제, 세법에 관한 문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다. 또 저는 민원행정의 하나로서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과징금이 한 몇천만 원 나왔다고 해서 또 저한테 사정을 해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구청에 다시 그 서류를 써서 내서 그것이 참 많이 감축되는 그런 일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학년들은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 컨설팅입니다. 모든 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컨설팅 또 행정 컨설팅 이런 용어도 씁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공인중개사 이제 교육도 받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법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나흘 동안 받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거기서 많은 걸 이제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이제 그 공부할 때 보니까 상당히 그 참 좋은 과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인터넷 중개 활용, 부동산 세제 실무 이런 걸 하고 또 부동산 영어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부동산 소개할 때는 부동산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들은 번역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번역행정사들이 외국인과 관계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게 있다. 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창업 컨설팅 이런 것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3일차 현장 실습, 부동산 등기 실무. 원래 등기는 법무사가 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세금에 관한 건 세무사가 해야 되는데 중개사들도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정사들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등기 업무, 세금 업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동산 공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좀 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에 관한 법, 또 특히 부동산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부동산 전국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포스라는 걸 통해서 아주 각 물건도 올리고 또 매매, 임대차 물건 이렇게 올리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물건 올리는 것도 상당히 허위 매물을 올렸다면 큰일 나잖아요. 허위 매물을 올리면은 500만원 과태료가 나오고 이렇게 지난번에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최근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임대차 3법도 바뀌고 또 세법도 개정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 세법 개정된 것도 우리 행정사들은 알아야 그래도 중개 행위는 안 하더라도 행정사가 알아야 될 최근의 법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들은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요. 또 국토교통부에 있던 국장급으로 나온 분인데 그분은 또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 중에는 정말 고위직 하다 나와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이 걸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공인중개사는 또 국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우리가 행정사를 한다면 더 좋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 물론 행정사들은 많은 이제 있습니다. 전국 50개 부처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각 부처마다 특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특히 요즘에 부동산 3법이라고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것도 잘 알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창조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행정사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거기에 참고로 맞춰서 국민들에게 잘 해준다면 우리 행정사님들이 크게 이제 우리의
권익도 보호하지만 국민의 권익, 국민의 편익도 보호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수도 받아서 또 우리가 이제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우리 생활도 여유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행정사와 부동산 컨설팅, 행정사 법상 업무 내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